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도 그림책 전문가 이나은 선생님 초대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글 없는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글이 없는 그림책이면 진짜 글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선생님? 네, 글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한두 문장 정도, 거의 없는 그림책들을 글 없는 그림책 혹은 글자 없는 그림책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그림책이 글 없는 그림책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사람 아저씨라고 하는 그림책인데 아마 유명해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정말로 글이 없어요.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글이 없이 아주 작게 나누어진 그림들이 나오고요. 이 그림들을 따라서 읽는 재미가 있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책은 안아줘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책에는 글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안았네, 안았네. 그런데 여긴 또 글자가 없고요. 안아줘 하는 이렇게 짧은 단어 혹은 짧은 문장 정도만 있는 그림책들이 있는데요. 요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들이 두 돌도 되기 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그림책이에요. 저는 처음 접했던 글 없는 그림책이 이 눈사람 아저씨인데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현이가 읽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글 없는 그림책은 어떻게 읽어줘야 하나요? 그림책의 그림을 살펴보는 걸 저희는 그림을 읽다라는 표현을 해요. 글이 있는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글이 제공하는 정보, 그림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글이 없는 경우에는 글이 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림이 주는 정보로만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림책의 그림을 일종의 시각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빨간불 를 보면 멈춤 혹은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의 그림만 봐도 아, 이건 멈추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림책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림이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림이 주는 정보를 읽는 것을 그림을 읽다라는 표현을 한답니다. 네, 이 그림책도 글 없는 그림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솝우화의 사자와 생쥐를 그림책으로 담은 그림책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제목이 없어요. 네, 맞아요. 이 그림책은 이렇게 펼쳐보시면 여기에 사자, 여기에 생쥐. 그래서 사자와 생쥐고 여기 책등에 있네요. 네, 맞아요. 책 등에만 제목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겉사계를 벗겨볼게요. 또 다르네요. 네, 겉사계 벗기는 겉 표지에도 앞 표지에도 제목이 없어요. 제목은 이렇게 뒷표지에 있답니다. 앞 표지에는 작가 소개, 제리 핑크니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목으로 저는 이걸 보고 사자가 제리고 생쥐가 핑크인가? 네, 이렇게 보시면 글이 없지만, 제목이 없지만 사자와 생쥐, 제리 핑크니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그림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면지인데요. 여긴 어디일까요? 아프리카 사파리. 어떤 동물이 보이죠? 기린. 물속? 이게 뭐죠? 버팔로인가? 버팔로? 사자. 네, 이렇게 어떤 동물이 나오는지 어디인지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여긴 제목 페이지예요. 보니까 여기 생쥐가 나오는데 생쥐보다 발자국이 큰 거 보니까 엄청 커다란 동물의 발자국인가 봐요. 네, 여기 보시면 하늘의 색깔이 점점점 달라지는 거 보니까 해가 지고 있는 건가? 해가 뜨고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생쥐가 뭘 쳐다보고 있는데 뭘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유일하게 글자가 보여요. 우우우 하는 동물의 목소리일까요? 동물의 울음소리일까요? 부엉이 울음소리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면 한번 넘겨볼게요. 그랬나봐요. 날이 점점 밝고 있는 거 보니까 아침을 맞았는데 아주 배고픈 부엉이가 지금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도망쳐! 찍찍찍찍 하면서 어느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면서 어딘가 도망갔는데 무사히 탈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슨 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그림책을 읽어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글이 있는 그림책도 선생님이 볼 때 항상 그림을 꼼꼼하게 같이 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같이 그림을 본다는 맥락에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아요. 글자가 있는 그림책이나 글자가 없는 그림책도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법은 같아요.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상상하면서 읽어나가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내가 읽어줄 때 내가 이해한 그림책 내용이랑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아이가 영 엉뚱한 얘기를 하고 다른 답을 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지. 이거는 사자야. 이거는 생쥐 하면서 엄마가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 강요하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자신의 생각과 그런 느낌 말하지 않겠죠. 글이 없는 그림책을 볼 때에는 엄마든 아이든 그러니까 정답이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읽어 내려간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 좀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스토리가 없어요. 중심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엄마도 맞고 아이도 맞아요. 누가 읽어도 다 맞는 거고 정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읽어주는 사람, 듣는 사람이 아주 평등한 위치에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글 없는 그림책을 읽어주면 어떤 또 장점이 있을까요? 글 없는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글이 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림만을 가지고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게 맞나 하고 의심을 들고 헷갈리고 혼란스럽긴 한데 이게 바로 글 없는 그림책의 장점이랍니다. 누구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재미가 바로 글 없는 그림책의 장점입니다. 네, 이 그림책은 글 없는 그림책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위즈너의 작품 중 하나인 이상한 화요일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책 얼마 전에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그 그림책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핫한 그림책이었습니다. 이 그림책의 제목은 이상한 화요일인데요. 왜 이상하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이게 뭐죠? 도통 모르겠지만 여기 뭔가 초록색에 뭔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뒷표지를 한번 볼까요? 뒷표지를 보면 개구리. 달밤에 개구리가 있는데 이게 왜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이런 의심을 품고 이런 의구심을 품고 뭘까 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해 본 다음에 한번 그림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이랑 같이 그림책을 볼 때에도 이상한 화요일이라고 하는데 뭐가 이상한 거지? 하면서 충분히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렇게 읽으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해주기보다는 뭘까? 도대체 뭘까? 한번 볼까? 라고 그 다음 페이지로 당장 넘어가고 싶게끔 유도를 하면서 읽어보는 거죠. 제목 페이지 뭐 이런 것도 없이 다짜고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보니까 여기 개구리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여기 있는 개구리가 야, 나 좀 봐. 나 지금 하늘로 날고 있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네요. 자, 이상한 화요일. 아마 이 개구리가 타고 있던 나뭇잎이 연꽃잎이었나 봐요. 화요일 저녁 8시쯤. 이 그림책이 제공하는 글자는 이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전부예요. 해가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북이가 잠을 자고 있다가 고개를 휙 하고 돌리면서 뭘 쳐다보고 있어요. 뭘까? 뭘 이렇게 쳐다봤을까? 나무 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개구리들이 공중부양하고 있어요. 거북이가 너무 놀라서 등껍질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심지어 여기 물고기들은 너무 놀라서 물 밖으로 막 고개를 내밀면서 막 쳐다보고 있어요. 뭔가 으스스한 것 같으면서도 웃기면서도 재밌네요. 묘한 분위기를 풍기죠. 여긴 더 가관입니다. 이거 무서운데. 연잎을 타고 개구리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너무너무 신났어요. 지금 표정이 너무너무 재밌고 난생 처음 하는 그런 경험에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마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시계탑 기억나시나요? 아까 네, 표지에서 맞아요. 나온 시계탑. 이게 이 시계탑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글 없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질문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되는데 장소는 어디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기는 어딘지, 뭐 몇 시인지, 언젠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상상해 가면서 읽으면은 또 창의력도 쑥쑥 커지겠죠. 이렇게 글 없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에는 읽어주는 사람과 아이가 계속 활발하게 수다를 떨어야 되겠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수다가 중요합니다. 그림책에 그림 읽기를 할 때는 끊임없이 계속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의 언어 발달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은 게 계속해서 언어적인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촉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린 연령이라고 하면 그림을 짚어가면서 단어를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좀 큰 연령이다 하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식으로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가는 또 연습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언어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답니다. 실제로 글자가 있는 그림책을 읽을 때보다 글 없는 그림책을 읽을 때 아이의 참여도가 더 높다고 해요. 그럼 이 그림책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이 그림책도 제목이 없는데요? 네, 이 그림책은 책 등에 제목이 있는데 제가 살짝 가려봤어요. 겉사계가 있는 그림책이라서 겉사계에는 제목이 있거든요. 제목을 한번 그럼 맞춰볼까요? 빨간 모자와 늑대? 빨간 모자가 아니라 빨간 망토 아닌가? 이 그림책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인데요. 원래 원제는 Wolf in the Snow예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라는 제목을 먼저 들었다면 이렇게 소녀의 초점을 맞춰서 그림책 읽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제목, Wolf in the Snow라는 제목을 먼저 들었다면 아마 이게 늑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야기 만들기가 시작되겠죠. 그럼 그림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 있는 동심을 최대한 꺼내서 아이들처럼 아이들에게 제가 읽어주는 네, 것처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인데 보니까 엄마 아빠인 것 같고 엄마는 따뜻한 차를 아빠랑 같이 마시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보이는데 강아지랑 뭘 하고 있네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강아지를 만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쁘다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보니까 눈이 오고 펑펑 있어요. 쏟아져요. 추운 겨울인가 봐요. 멍멍이가 뭐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아까 그 빨간 옷을 입은 여자친구가 갔다 올게. 하나 봐요. 나갔다 올 테니까 잘 갔다 와. 뭐 이런 인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여자친구가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는 그림이 전체에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동그란 그림 안에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 동그란 그림 안에 늑대들이 보여요. 여기 가장 커다란 늑대는 아우 하고 울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 아가 늑대도 있다. 여기는 아주 작은 아가 늑대인가 봐요. 그러면 혹시 이 늑대들은 가족일까요? 이제 제목이 나왔네요. 이제 제목이 나왔네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소녀. 눈이 확 내리고 있어요. 이 여자친구가 학교에 갔다 왔나 봐요. 근데 학교가 이제 끝났는지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안녕 잘 있어 하고 있고요. 눈이 여전히 펄펄 내리고 있어요. 늑대들이 보니까 이렇게 입김이 나오는 거 보니까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숨차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 네, 화가 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딜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걸까요? 아이도 어디를 가고 있네요. 어때 보여요? 표정이? 엄청 추운 것 같아요. 눈보라가 몰아치고. 네, 맞아요. 아까보다 눈이 훨씬 더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날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아까 작은 늑대가 물이랑 떨어져서 가고 있네요. 아마 너무 아가라서 눈보라가 힘겨운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 이 소녀랑 늑대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서로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뒤에 가서 너무 궁금한데. 너무 궁금증을 유발하시는데요, 선생님? 네, 이렇게 이 그림책은 그림을 자세히 읽으면서 보는 건데 사실 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표정도 자세히 봐야 되고 뭐 날씨도 자세히 봐야 되고 배경, 여기는 어디였는지 뭐 눈이 얼마큼 내렸는지 혹은 이게 힘들어하는 표정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읽어야 하는 그림책이에요.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아이들의 언어 표현을 촉진하거나 사회 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한 장면, 그림 장면을 보여주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어디일까? 얘는 지금 얼굴 표정이 왜 이럴까? 이거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말하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연습을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그림 카드를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 시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사건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하는 것도 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영상에서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글 없는 그림책은 사실 좀 생소한데요.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매력적이고 이번 영상을 보고 나서도 그림책 주문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저도 글 없는 그림책 되게 막연한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는 좀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글 없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 가장 중요한 건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읽는 사람이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역톡 육아동지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안녕!